우리 십신을 지금 보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를 다시 어떤 일간에 대입시켜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십신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번 봅시다. 체형의 관점에서 우리가 십간을 분석한 거 있죠.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갑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때 봅시다. 갑을 현재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을 얘기할 때는 갑을병. 우리가 체형 관점에서 목을 본다고 할 때 갑을병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체형 관점에서. 그래서 갑은 현재는 목이고 과거는 뭐라 하겠습니까? 수에서 왔다 하겠죠. 갑을병정 무기계에서 계수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을목은 현재가 목이고 과거도 목이라 했습니다. 왜? 을목은 간목에서 왔으니까. 이해하시죠? 병화는 을목에서 왔기 때문에 현재는 화지만 밖으로 볼 때는 속은 목이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자, 간목은 이 갑이라는 개념을 운동선수라고 표현할 때, 간목은 학자라고 표현할, 학자 공부하다가 바로 운동선수로 온 적이고, 을목은 운동선수 하다 운동선수 한 사람인 거고, 병화는 운동선수 하다가 이제 다른 연예인으로 빠진 겁니다. 그럼 누가 운동을 제일 잘할까요? 예, 을목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왜? 운동선수 하다가 다 운동선수 했으니까. 즉 간목과 을목의 명함은 둘 다 운동선수입니다. 즉 운동선수 된 지 1년 됐든, 간목은 1년 됐고 을목은 10년이 됐든 말든 똑같이 지금 명함은 운동선수입니다. 그러나 간목은 이제까지 학자였었기 때문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직 학생의 때를 벗어나지 못한 거고, 을목은 정말 운동선수라 진짜 목의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병화는 운동선수 한 10년 하다가 이제 막 연예인으로 빠진 지 1년 됐습니다. 그래서 습성은 운동선수의 습성을 가지고 있대, 실제 명함은 뭐라 하겠습니까? 바로 연예인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현실에서는 가장 강하고, 을목이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하고, 차라리 간목보다는 체가 더 강하고 과거가 강하기 때문에. 왜 과거가 강하게 느껴지느냐? 이것도 시각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뭡니까? 선생입니다. 선생. 예를 들어서 선생끼리 모여있다. 여기 운동선수니까 운동선수라 할까요? 운동선수끼리 모여있다. 운동선수끼리는 이미 누가 운동 잘하고 못하고 알기 때문에 특별한 구분이 없고 그냥 서로 당연히 운동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 좀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가 시를 잘 쓴다든가 무슨 게임을 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아니 바둑을 잘 두면 바둑 잘 둔대 뭐 한다면서 이렇게 눈에 띄죠. 시각. 바로 이런 개념인 겁니다.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고, 알지 못하던 것을 알 때 사람들은 확 눈에 띄는 거와 똑같은 것처럼, 그래서 현실 항상 이 간목, 현실은 목인데 사실은 수의 기운이 강해서 이건 이미 목의 특성보다는 수의 특성이 더 크게 우리 현실에서는 느껴진다는 겁니다. 즉 병화도 화의 특성보다는 목의 특성을 더 크게 느낍니다. 얘가 목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화에 대해서는 인지가 크게 하지 않다가 화가 아닌 부분을 알다 보니까 하고 놀라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죠. 즉 선생들끼리 있을 때는 공부 잘하는 걸 더 크게 이미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운동을 잘한다 싶으면 야, 저 선생 운동도 잘해 이렇게 되면서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화를 봅시다. 정화, 무토. 요걸 다시 이렇게 병정무를 치면은 갑을병이 목이고 병정무는 화가 되죠. 이렇게 겹치는 거죠. 병정무. 정화는 겉에 화고 속도 화라 진짜 화는 정화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뜬구름을 잡는다 칠 때 진짜 뜬구름을 누가 잡는 겁니까? 정화가 진짜 뜬구름을 잡는 거예요. 병화는 뜬구름을 잡는 것보다도 목의 특성이 강하니까 사실은 깡패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이 먼저 나갈 수 있는 스타일이 되는 것이죠. 무토는 겉엔 토고 속은 화죠. 이렇게 되는 것이 체형의 관점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무토를 원래 토하면은 사업가죠. 사업가.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개념으로 친다면은 간목은 뭡니까? 비견. 을목은 겁재. 병화는 식신. 뭐를 기준으로 칠 때? 간목 기준으로 치는 겁니다. 지금 이건 다른 기준으로 또 바뀌겠죠. 그럼 정화는 상관. 무토는 편재. 자, 얘기는 잘 봅시다. 이 무토의 개념은 원래는 토라는 것은 재성을 의미하니까 실리적이고 꼼꼼하고 사업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무토는 뭡니까? 겉은 토인데 속은 화입니다. 즉 겉은 재성인데 속은 상관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조용히 성실하고 재성 같은 경우는 특히 재성이 강하면은 직장 생활할 때 주로 은행이라든가 격리 쪽에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죠. 돈 관련된 일을. 그냥 꼼꼼하게 격리만 하고 조용히 놀지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노래방을 가니까 어떻다고요? 회식을 가니까 무토는 완전히 넥타이를 먹이다 매고 난리 브루스를 치고 그냥 발을 걷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뒤통수 맞은 기분이죠. 내숭이네. 순수한 줄 알았더만 세상에 조용한 줄 알았더니 엄청나게 끼가 강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즉 겉과 속이 다르다리 표현할 수도 있겠고 재주가 많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드러나는 겁니다. 왜? 기토는 사람들이 아예 토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실제 토의 습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무토는 토인 줄 알았다가 화의 식성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것인 거고 강하게 인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재는 사실은 재성인데 속은 상관의 기질이 강한 거죠. 기토, 재성은 정재. 그래서 이 정재는 뭡니까? 무슨 일을 시킬 때는 여러분 격리사원을 뽑는다. 그럼 뭐를 뽑아야 될까요? 목화토금수, 이제 목화토금수 개념 떠나야겠죠. 이제는 가장 강한 걸 사주에 격이라고 하고요. 추구해가는 걸 용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걸 떠나서 습성으로 볼 때 어떤 습성을 가진 사람을 격리사원으로 뽑아야 됩니까? 겁재요? 좌충우돌입니다. 식상요? 정리 잘 안 됩니다. 벌리기만 하지. 그럼 뭡니까? 재성의 습성이 강한 사람을 하지야 꼼꼼하게 정리를 잘하고 성실한 겁니다. 바로 성실함의 대명사는 기토죠. 그런데 성실이 지나치다 보니까 자기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돈 가지고 이렇게 꼽꼽 떨다가 빈충 살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 이 기토 같은 게 특성이.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 이제 경금 봅시다. 경금은 겉이 금이고요. 속은 토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경금을 무관, 공무원이다 앉혀놨더니 죄다 돈만 받기더라. 공무원이 아니고 이런 자식이 문제가 있다 하듯이 실제 공무원이나 이런 관 중에 역대 이제 우리 뭐 대통령들 중에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그 정치인들 중에서 이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치를 잘하는데 이 양금 이 개념 쉽게 말해서 이걸 나중에 치면 뭡니까? 관은 관인데 편관이라고 표현하죠. 편관의 특성을 갖춘 사람. 그런데 항상 편관이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간목 기준으로 쳐줍시다. 편관의 특성은 권력을 함으로써 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오히려 돈을 위해서 권력을 잡는 것 같은 현상. 왜? 습성이 완전히 그 정제의 습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속은 토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경금 내지는 편관 가진 사람하고 허비로 본다면 실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잘 먹힐 겁니다. 그 다음에 신금. 이 신금은 체가 금이고요. 속도 금이죠. 그럼 뭐 얘기는 뭡니까? 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리지널 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관은 뭐 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어떤 명분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오리지널 권력의 형상. 그렇기 때문에 정관을 옛날부터 상당히 중요하게 쳤거죠. 벼슬살이. 그래서 황희정승처럼 그 정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그 현실적인 재물 개념이 아니고 오로지 명분을 위해서 움직이는 스타일. 우리도 정치권에서 보면은 그 자기의 돈 개념을 묻고 권력 대신 이런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권력욕과 야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야망은. 그러나 재물,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큰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수는 진짜 영웅호걸의 명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쪽도 영웅은 영웅이지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영웅호걸. 옛날에 그 청주 가문의 경대승이라고 하죠. 우리 뭡니까? 무인시대라는 그 드라마 무슨 뭡니까? 거기에 나왔던 청주가문의 경대승. 백성들을 위해서 임금한테 충성을 해가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자기의 권력욕과 사욕을 해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수. 수는 겉으로 볼 때는 학자라서 수인데 속으로 보니까 금이더라.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편인을 사실은 깡패. 좀 쉽게 말해서 학자인 줄 알고 보니까 깡패더라. 지금 학자인 줄 알고 한 대 툭 건들다 보니까 태권도 선수하다 온 학자이기 때문에 선생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건드렸고 한 이틀 밤낮을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임수한테는 함부로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임수일간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계수. 계수는 겉도 수고 속도 수니까 오리지널. 흔히 얘기하는 전형적인 수죠. 이걸 정인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전형적인 학자. 그러니까 계수는 두드려 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급적이면 말로 하는 겁니다. 왜?
뭐 힘이 있으면 말로 하겠습니까? 현실은 재관의 세상, 힘이 주먹이 먼저인데 힘이 약하고 대신 머리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개념에서는 주먹이 먼저입니다. 현실에서는. 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먹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때린다라면 누굴 때려야 됩니까? 감목은 때려도 됩니다. 왜요? 때려도 되는데 단지 현실은 때려도 되지만 나중에 머리를 굴려서 맞을 때는 감당 못합니다. 그건 감당하십시오. 왜? 현재는 감목은 목에서 아름드리 나무 큰 나무가 아니고 감목은 소극적인 스타일이지 적극적인 스타일이 대부분 아닙니다. 물론 약간의 목의 기질도 있지만 수의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꼼꼼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 소극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감목은 무관이 아니라 문관, 을목은 잘못 건드리면 맞습니다. 왜? 성질대로 움직이는 깡패입니다. 비견겁제. 그래서 오죽하면 겁제라고 표현합니까? 양인살이라고 표현하고, 병화도 체가 무기 때문에 무관인 거고, 요 정화, 감목과 정화, 그리고 무토, 그 다음에 개수, 요 네 개의 일간 내지는 사주 칠 때 비견과 상관, 그 다음에 정인, 이 네 개는 일단 주먹보다는 머리를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단 급할 때 주먹을 친 다음에 이 사람을 때리면 이 사람들은 금방은 잘 안 때립니다. 뭔지 아시겠죠? 근데 괜히 그 임수 같은 거 잘못 건드리면 두드려 맞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병화도 식상 학자라고 해서 문학한다고 해서 학자라고 봤다면 큰일 납니다. 왜? 체가 비견이기 때문에. 비견은 행동력이 강한 겁니다. 행동이 제일 강한 거 사주는 비견과 관, 이 두 가지가 제일 강한 겁니다. 즉 목과 금. 그런데 현실에서는 목이 그 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을목과 병화, 그리고 신금과 임수가 강한 거고, 대신에 그 재성도 사실은 문물을 겸비했기 때문에 경금도 상당히 강한 현상을 가져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채용 관점으로 분석한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간이 갑일간은 어떻다? 갑일간이 태어났으면 어떻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도 갑일간은 머리가 좋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칠 때 비견이 사주에 있으면 머리가 좋다,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뭐 고집이 강하다 이런 것들 의미가 아니고 이 채용 관점에 의해서. 그리고 겁재가 사주가 있으면은 그때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을목에 태어났으면 그 기본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난 날부터 사주의 강한 특성이 더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들인데 이것이 채용 관점으로 또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채용 관점 말고 또 한 번 했었죠. 뭐 했습니까? 합의 관점 얘기했죠. 마주보는 것, 즉 갑과 기는 같은 습성이다. 그래서 목의 특성에는 뭐라 했습니까? 목은 금과 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갑목이 토의 특성을 가지고 을목이 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뭔 얘기입니까? 이번엔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천간을 우리는 이렇게 놓고 볼 때요. 갑목은 현재가 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용 관점에서는 우리가 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럼 합의 관점은 뭡니까? 합.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모든 논리는 이 목이 바라보는 토와 금, 이렇게 이 합의 이 극의 관점입니다. 극의 관점을 세분화시킨 게 합이죠. 우리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원래는 이 극의 관점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관계된 모든 것, 삼일체질이라든가 극하고 장부의 극 현상도 여기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씩 또 얘기를 해나가겠지만. 그래서 마주보는 것끼리는 닿는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실제 갑과 기는 습성이 같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양인살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은 무슨 습성을 가지고 있다? 갑목의 합은 뭡니까? 갑목의 합은 기토죠. 기토는 뭡니까? 기토의 습성은 오리지널 토의 습성입니다. 토. 그렇죠? 그래서 갑목은 토를 받을 때 토가 되는 겁니다. 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갑목은 토다. 여러분 비견을 분석하니까 비견은 뭡니까? 인성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재성이 있더라.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비견을 분석하니까 갑목은 토. 그러면 갑목을 보니까 겉으로는 목인데 수와 토가 있다. 수는 지적이고 지성적인 거고 토는 현실적인 겁니다. 그 얘기는 갑목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어린아이로 알았더니만 지적인 게 있고 그다음 현실 개념도 있네. 그럼 하리마오네. 그래서 갑목은 알뜰합니다. 그리고 갑목은 사업을 잘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비견이라는 것은 인성과 재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도 잘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정확히 구분해 보십시오. 여기서 10신, 20신의 논리가 싹 바뀌는 겁니다. 지금
을목은 이걸 다시 몇 번씩 반복해 갈 거니까 오늘 일단 개념만 잡아두십시오. 을목은 겉으로는 목이고 속으로는 뭡니까? 겉으로는 목이고 속도 목이라 목인데 합의 관점에서는 경금 금입니다. 그럼 봅시다. 을목은 겉도 목, 속도 목, 그리고 합 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 자체가 강한 기질이죠. 금은 강하죠. 을목이 갑을병정 무기경신님께서 가장 강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겁재. 그래서 겁재가 양인살이라고 할 정도까지 강한 기질을 나타내는 거죠. 뭡니까? 체는 역시 겁재의 체는 뭡니까? 비견. 그렇죠? 비견이죠. 비. 그 다음에 또한 합은 뭡니까? 관. 겁재는 비겁과 관을 의미합니다. 비와 관의 특성. 요 뒷부분은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지금 머리가 아플 테니까 한꺼번에 나면은 이걸 지금 뺍시다.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아플 테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일단 특성만 얘기합시다. 병화는 겉으로는 화고 속으로는 목인데 합으로 뭡니까? 병은 뭐하고 합하죠? 신금하고 합하죠. 그래서 금입니다. 이것은 이 금의 원 의미만 일단 여기다 써놓는 겁니다. 금.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병화는 이 화의 의미는 문학 기질, 문학 소녀적 기질을 얘기하죠. 끼를 얘기하죠. 특히 탤런트 중에서도 이렇게 탤런트를 좀 TV 얘기하죠. TV와 방송을 나가더라도 TV처럼 이렇게 화려한 개념이 있고 라디오가 있다면은 이 화의 개념이 조화가 되면 TV 쪽으로 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화가 아니고 수나 금 이렇게 움직이면은 주로 라디오 쪽이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겠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목과 금의 개념, 그럼 목과 금이 같이 강성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학자적 기질이 있다 치지만 사실은 성질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병화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양이라고 하죠. 장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진짜 장군은 을목이 더 장군입니다. 을목은 인정사정 없는 장군이고 병화는 그래도 약간 화의 기준, 식상의 어떤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예의를 알고 깍듯한 예의를 갖추는 장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정화는 겉도 화고 속도 화가 진짜 화인데 합은 뭡니까? 수입니다. 왜? 자, 그래서 정과 임이 합하면은 정은 임하고 합합니다. 여러분 정임한 목에서 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과 임은 같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 오행에서 마주보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이 마주보는 것은 토와 금인 겁니다. 화가 마주보는 건 수와 금입니다. 그래서 화가 마주보는 건 수와 금인데 병화는 금을 마주보고 정화는 수를 마주보죠. 바로 이 부분 마주보는 것, 이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은 같은, 닮는다는 얘기, 닮은 꼴. 그래서 1, 2, 3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음양의 2를 얘기했지만 지금 1, 2, 3 숨어있는 중간자까지 포함해서 십천간을 1, 2, 3단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숨어있는 습성. 자, 정화는 화, 수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화하고 수의 원래 개념은 문학적인 개념, 학문입니다. 학문, 지혜. 그래서 정화로 태어난, 정화 일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단 그 날 하나만 가지고도 머리가 팍팍 돌아갈 정도로 빠릅니다. 대신에 좀 약간 그 화기운이 강하니까 엉뚱한 쪽으로 잘 가지만 일단 머리로서는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이 10개 중에 제일 빠른 머리가 정화입니다. 정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제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봅시다. 무토는 토고 화입니다. 실제는 토지만 속은 화.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갑을병정 무기에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무토는 정화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무토는 개수랑 합하니까 이 개수가 수기 때문에 수입니다, 수. 그럼 무토 역시 겉은 토지만 속은 화하고 수입니다. 그래서 무토일간 역시 정화보다는 못하지만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빨리 돌아가는 거죠.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병화와 정화가 화의 기운이라 병화가 더 머리가 잘 돌아갈 것 같지만 사실 무토가 더 빨리 돌아갑니다. 체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보면 또 명확히 구분할 수도 있죠. 왜? 병화는 합이 금이고 무토는 합이 수입니다. 즉 합이 금이라는 것은 병화는 문과는 화만 있고 목금 무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깡패입니다. 병화는 문관이 아니라 무관의 기질인 거고 무토는 토하나 실리적인 토 빼놓고는 전부 다 화, 무관의 기질이 강한 거죠. 정화 문관이라는 얘기를 무토와 정화는 문관의 기질,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람 다 타고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나 무토일간이나 개수일간 놓고서 일을 시키면서 너 이렇게 야무지지 못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난감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또 경금일간이라든가 아니면 경금일간
나중에 또 뭡니까? 기토일간이나 경금일간, 을목일간 시켜놓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은 일을 시키면 일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몸으로 때우는 일들은 다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들한테 바로 작자의 특성,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일단 기토는 겉도토, 속도토, 합은 뭡니까? 목이죠. 그래서 기토는 성실한데 행동적 특성,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움직이면서 몸을 움직이는 행동적 특성도 강하죠. 경금은 뭡니까? 금, 토, 합은 뭡니까? 을목이니까 목이죠. 경금과 을목이 합하니까 목. 깡패기질, 금의 깡패기질을 가지고 있고 토의 실리를 가지고 있고 목의 깡패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도 상당히 행동적 특성이 강한 것이죠. 그 다음에 신금은 금, 채가 실제 금이고 채도 금이고 합은 뭡니까? 화입니다. 신금이 화입니다. 화라는 것은 문학을 얘기합니다. 학문. 그래서 신금일간은 관이면서도 불구하고 뜬구름 잡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처럼 그 무관이 어떤 실리를, 여기 신금에는 실리적인 게 전혀 없어요. 토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따지지 않고 어떤 명분을 따지면서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군인이 운동선수가 연예인 끼를 운동선수하고 연예인하고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기질이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 거, 우리도 그런 연예인들 있죠. 운동선수가 왔고 또 군인들이 시를 쓰고 예술을 하는 것도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임수는 자체는 수고 채는 금이고 그래서 깡패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임수는 정화하고 합합니다. 그래서 화입니다. 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수는 깡패적 기질도 가지고 있으면서 뜬구름을 잡습니다. 한문학자. 뜬구름 잡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임수는. 그래서 문학적인 기질, 그래서 소설가 아니면 내지는 그 작가들한테도 임수일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작가는 화의 기질이 있어야 되니까 병화, 정화, 무토, 임수 이게 다 작가, 신금 이게 다 작가인데 그중에서 1등은 정화, 2등은 무토, 그 다음에 신금과 임수, 신금이 3등, 그 다음에 임수가 3등, 그 다음에 신금과 병화는 4등.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화, 무토, 임수가 오리지널 작가 명조의 일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계수는 임수, 수지만 채도 수입니다. 그래서 수수 그리고 합, 토입니다. 토. 그 얘기는 뭡니까? 계수는 수와 수를 가지고 있으면 토, 현실 개념이 있는 겁니다. 즉 임수는 현실 개념, 토가 있다는 것은 현실 개념을 얘기하기도 하면 현실인데 임수는 현실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학문은 학문인데 무슨 학문이냐? 딱 그렇게 논리적인 학문보다는 문학적인 학문을 좋아하고 계수는 바로 이 토가 또 현실 개념을 의미한다는 것은 학문을 논리적인 걸 얘기합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화가 뜬구름 잡는 개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계수는 지성적인 반면에 상당히 논리적인 개념과 현실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 하셨습니까? 지금 이 10천간의 3단계 분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사주학의 10신과 20신 개념이 또 확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근거가 되고요. 여러분들 목화토금수를 그 격용으로 분류하지 않고 즉 10신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오행하고 따진다는 것은 요 지금 분류했던 것 같이 자신 일간하고만 적용시켜서 요때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 일간으로 적용해도 여러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즉 을목일간이라든가 경금일간 이런 일간에 태어난 사람한테 시비를 잘못 걸으면 일단 두드려 맞고 봅니다. 그러니까 을목한테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병화일간 이렇게 사람이 좀 좋아 보이긴 해도 욱하면 아주 대창할 때 주먹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대신에 그 계수라든가 정화일간, 무토일간 얼마나 머리 잘 돌아갑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개념인 겁니다. 신금일간, 임수일간, 신금과 임수, 깡패와 깡패적 기질과 문학적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기토일간은 아주 섬세하고 성실하면서 대신 너무 꼼꼼해서 너무 이거 잘못하면 빈축을 샀을 정도로 꼼꼼한 개념들 이런 특성들이 다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부분들인 겁니다. 이 부분만 잘 연구하시고 일간만 가지고도 여러분 하나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것입니다. 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이게